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이제 대선 전에 마지막 예측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일요일이고 내일 월요일을 지나고 나면 화요일 투표 당일이면서 투표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16년과 비교를 해보면서 판세를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 당시에 그 파퓰러 보트 모든 그 유권자들의 표를 다 계산하는 그 표가 약 6,300만 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600만 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이 정확하게 304표더군요. 304표와 힐러리 클린턴이 222표를 받았었고, 그 전에 그 버락 오바마가 2008년도에 처음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선거인단 표가 365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기에는 선거인단 표가 332표, 이 트럼프 대통령은 304표였습니다. 파퓰러 보트도 뭐 훨씬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많이 받았었죠. 첫 번째는 거의 7천만 표 정도를 받았으니까요. 힐러리 클린턴이 왜 4년 전에 실패했는가? 이 부분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요인입니다. 중서부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딱 그 당시에 세 군데입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주 합쳐서 46표인데 그 46표를 힐러리 클린턴이 가졌다면 227표에서 273표가 돼서 선거인단보다 3표 많이 당선이 됐을 테고, 만약에 이 세 군데를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304표가 아니라 258표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을 겁니다. 왜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느냐면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 공화당에게 표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서 졌던 거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겼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주를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계속 다니는 겁니다. 어제는 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시건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같이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맞는다면 조 바이든 후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이후에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무당파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서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되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거의 지금 나가고요. 무당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그 힘을 아무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지지 기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과학적인 데이터가 맞는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에도 사실은 늘 정서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개입되느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 충성이에요. 그러나 무당파와 민주당에서도 조금 그쪽으로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좋죠. 공화당이면서도 저 공화당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바이든에게 투표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공화당에서 너무나 그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제가 지금 부르려면 너무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 나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를 버려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반인들도 그래?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큰 그 일을 맡아서 공직자로서 일을 했었던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이번에는 하면서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고 이번에는 나는 공화당은 공화당인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사람이 10%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never 트럼프죠. 그러니까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 돼 하는 뭐 오하이오주의 주지사를 지냈던 존 케이식이라든가 많잖아요. 기업인으로서도 휴렛 패커드의 CEO를 지냈던 뭐 칼리 피오리나라든가 아니면 뭐 조지 코네이. 이 조지 코네이가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나온 그 자문 캘리언 코네이의 남편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공화당이거든요. 물론 그 변호사고요. 우파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면서 네버 트럼퍼의 그야말로 헤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언론계에서도 빌리 크리스톨이라고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잡지가 정말로 보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페이퍼 문 닫고 말았잖아요. 그 위클리 스탠다드의 편집장을 지낸 그 빌리 크리스톨 같은 사람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버 트럼퍼, 공화당에서 네버 트럼퍼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사실은 공화당에는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공화당을 위해서도 이번에 민주당이 크게 이겨줘야지 된다. 조 바이든 후보가 크게 이겨야지만 이 공화당에서도 르네상스처럼 다시 살을 깎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버 트럼프, 이 절대로 트럼프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뿌리로는 존 맥케인, 숨진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 그 주변 사람들일 겁니다. 그의 와이프도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2016년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지금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뭐 유명한 사람, 한국에서는 또 막상막하라고 보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왜 막상막하라고 하는지, 한국은 원래 뭐 한쪽 편을 드는 게 그래서 막상막하라고 선거 막바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라고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서 댓글에서 써주셨는데, 그렇지만 똑같은 그 여론조사를 보고 그 여론조사 이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막상막하라고 하면은 공정하겠으나 여론조사만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상막하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옵션이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D-2입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이든 쪽으로 간 것을 뺏어서 내 쪽으로 채워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이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이 오래 갖고 있었던 것을 도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46개 표,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세 개의 주는 크게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 여러 차례 가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주는 안 이겨도 됩니다. 다른 주는 안 이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6월달 이후에 전체적인 선거 자금의 30%를 미국의 50개 주가 있는데 이 3개 주로 쏟아부었습니다.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진다면, 여기가 이제 20개나 선거인단표가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진다면 다른 곳에서 이겨야죠. 그 애리조나가 똑같이 11표잖아요.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5표. 이 두 개의 주가 지금 토스업이라고 격전지라고 보는 곳도 있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옵션도 있고, 지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8%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격전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니까 바이든 후보는 세 군데 가운데서 설령 한 군데를 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이기면 되는 옵션이 남아있다고 보고, 심지어는 지금 뭐 조지아주도 토스업으로 본다고 하니까 조지아주 이런 데까지 가면은 이제
굉장히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인단표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지면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플로리다가 29개입니다. 선거인단 끝입니다. 270개를 채울 수가 없어요.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와 사실은 펜실베니아까지 이겨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모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놓치지 않았던 곳을 가지고 와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하이오주 원래 공화당주였는데 지금 격전지죠. 아이오와도 마찬가지죠.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이미 9,1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투표한 사람 전체적으로 다 당일까지 합쳐서 투표한 사람의 65% 이상이 이미 투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선거 유세에 가서 계속 헌터 바이든 얘기, 이게 잘 영향을 못 미치는데도 끝까지 헌터 바이든 이메일 또 안티파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안티파를 생각을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티파는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 아니에요. 그저 파시스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징이고 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멤버가 누군지, 리더가 누군지, 멤버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티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의사들이 돈 벌려고 숫자를 부풀렸다 하니까, 이게 트럼프 지지 기반층은 좋아하고 대통령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할지 모르지만 의료계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일,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논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이기 때문에 10월 달 것까지 커버하진 못했지만 9월 22일까지 6월 20일부터 6월 20일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9월 22일까지 18번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선거 유세를. 그 18번의 선거 유세에서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는 것이 스탠포드에서 지금 새롭게 발표한 이 내용은 쇼킹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이메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이제 바이든 후보는 화합과 치유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펜실베니아의 게티스버그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 조지아주의 그 웜스프링스에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소아마비 치유해 보려고 그 스프링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고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면 했었던, 거기 가서 여기는 치유의 상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게티스버그 가서 화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지금 그 바이든 후보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어제는 그 바이든 후보가 같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요즘 굉장히 쉽게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미셸 오바마, 제가요 제 와이프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하고 카밀라 해리스 이 두 사람이 되면 우리와 같은 부부에게 뭐가 좋을까 하면서 서로 얘기했었던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컴퓨터에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컴퓨터에서 버락 오바마 전. And here's another thing, with Joe and Kamala at the helm. 왜 여기까지만 나오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nd here's another thing, with Joe and Kamala at the helm.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가 좋으냐면,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보면은 뉴스 프레쉬 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마 빌라덴 죽지 않았어 뭐 이런 거, 그 대역 배우야 대역 배우,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서로 부부들끼리 남편과 와이프가 뭐 좋아 나빠, 트럼프가 좋아 나빠 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도 하나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 8년 집권 사이에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다. 단 한 번도. But through 8 years, without one single trace of scandal, not one single trace of scandal, it's going to be nice to return to that. 네, 이제 그런 것으로 본인도 이제 But through 8 대통령이 되면 돌아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기소된 사람도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처음이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깨끗한 정부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아주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뭐 그 취임식에 나에게 온 사람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어렸을 때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갔나? 그래서 그 사람 숫자에 대한 어떤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그런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해외에서 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면 잠시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의 동안 어떤 굵은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고 판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도요,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우리는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4년을 발광, 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거의 발광.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비해서 그 조 바이든 후보는 역사를 존중하고 사람들, 헌법의 원칙,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많은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도 않겠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이렇고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강간 혐의자 아닌가? 이 가디안의 얘기입니다. 인종차별,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그 백인 그룹의 스탠드백,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스탠바이 하라는,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했죠. 뭐 예전에 뭐 백인 우월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이 뭐 좋은 사람이 있어, 뭐 이런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독재자를 꿈꾸는 트럼프,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는 사람들에게 다 애님이라고,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특히 이제 이 가디언이 얘기하기를 파우스트, 굉장히 그 파우스트적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관계를 파우스트적인 거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바로 그 파우스트입니다. 처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하원에서는 탄핵이 됐으니까요. 상원이 구해줬는데 처음으로 탄핵되고 재선에 나가는 그 대통령인데, 연방 상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을 공화당이 윤리적인 나침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에서 탄핵시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공화당과 트럼프의 파우스트적인 거래, 봐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뭐든지 다 봐주고, 도저히 지금 그 가디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봐주면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거래는 백인 기독교인들의 특권만을 보장해 주는 것, 내지는 보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 기독교인들만의 특권을 보존받는 것, 이게 바로 뭐 연방 대법원을 포함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했었던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렛의 마지막 연방 대법관 그 인준까지를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다시 2020년 알고와 조지 부시, 아들 부시의 그 마지막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한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 당시도
5명의 연방 대법원이 쏜검표 535표인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재검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하지 말아라. 재검표 정말 나이 밝으면 할 그럴 시점이었어요. 하지 말아라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연방 대법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연방 대법관 5명이 전부 공화당 그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그런 연방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런 얘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쇠퇴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쇠퇴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문제를 풀으려면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요,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제관계 4년 동안 그런 것을 특집으로 다뤘었던 그런 기사의 커버거든요. 커버인데 제일 처음에 보면 키스 자국도 있어요, 얼굴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키스했네요. 서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그리고는 이 기억나네요. 시지프스의 신화 같기도 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하나의 아틀라스 슈러그라는 그런 그 소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 아메리카의 포린 팔러시 막 흔들리면서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세계 그 무역에 있어서의 완전히 그 위협 같은 것, 그로 인해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득을 받고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It could happen 이라는, 이게 벌써 이코노미스트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부터 It could happen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섯구름 뭐는 있었지만 그렇게 곱상한 시선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잘 될 것이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철학과 어떠한 꼼꼼한 디테일이 없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 하는 그런 그 표지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Who can trust 트럼프의 아메리카, 트럼프의 아메리카를 누가 믿을 것인가,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지난 4년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조금 외교를 먼저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처음에 2017년도에 이제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했었던 것이 제일 처음이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트레이드 턱, 그러니까 그 미국, 일본, 뭐 한국 해서 뭐 여러 그 아시아, 뭐 중미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 무역 딜한다는 이것을 깨버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 기후 그 조약, 기후 협약을 깼습니다. 깬다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뒤집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 스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 동맹국에도 파트너들의 동맹국에도 막 관세를 붙이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울었다 웃었다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탈퇴했고, 이게 이제 미국 혼자 한 게 아니라 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유럽계 국가들과도 다 함께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미팅을 가졌고, 그 두 번의 나머지 미팅은 아예 그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미국 그 대사관을 옮긴 것도 2018년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초에는 러시아와 중거리 미사일 협약에서 우리 깬다, 탈퇴한다 이런 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2019년이에요. 2019년 한 중반기 조금 넘어가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무역 관세를 붙인 거죠. 3천억 달러 정도 중국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관세를 중국이 내는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지만 관세는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중국 물건을 수입을 하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내고, 그 수입업자들이 생돈을 내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물건값 비싸지고, 요즘 중국 물건 많이 비싸졌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된 일이 2019년 중반기 이후였고, 그리고
이제 그 바그다드의 아부바카 바그다디라는 정말 미국에서는 테러에 있어서의 그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나 굉장히 그 이란을 화나게 했고 그 뒤에 보복도 당했던 그런 그 암살이 있었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 솔레이마니가 특히 이제 이란이 굉장히 화가 났었죠.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미국도 보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도에 들어와서 멕시코, 캐나다와 이제 그 나프타 무역협정을 바꿔서 뭐 이름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못 외우겠어요. 멕시코에서 멕시코 이름 먼저 들어가고 미국은 미국 먼저 들어가고 캐나다는 캐나다 먼저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협정이 있었고, 그리고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모든 것들 다 뒤집힐 수는 있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리고는 2020년 가장 최근에 아브라함 어콜드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럽이래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로 뭐 평화 조약을 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옛날 이집트와 맺었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저 뭐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러나 상징도 때로는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4년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도 이 제목만 쭉 스쳐보면서 가면은 4년 취임식이 있었고 1월 20일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여행금지령, 무슬림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하니까 나중에 조금 내용을 좀 바꿨었어요. 그리고는 닐 고소치 연방대법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2017년부터 로버트 멀러 그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됐어요. 이게 2017년이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샤롯빌에서 정말 very fine people이 백인 우월주의자에게도 있다. 이 발언도 2017년도에 했었던 것이고요. 세금 감면도 거의 2017년도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가서 가족 분리를 하는 어린아이들 이제 부모와 떼놓는 국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2017년부터 시험적인 그런 것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그 브렉 캐버나우를 또다시 그 연방 대법관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2019년 초에 2018년 마지막에 선거 11월 달에 공화당이 이제 완전히 그 하원을 민주당에게 크게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도에 들어와서 오바마의 어떠한 그 깨끗한 친환경 정책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거의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상원에서 조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구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끄럽게 하시는데 제가 뭐가 좋겠어요? 시리께서. 저는 좋지 않았어요. 네, 제가 컴퓨터 이 맥북을 쓰니까는 지금 이렇게 되네요. 컴퓨터 여러 개를 쓰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2020년도에 시작이 돼서요. 그래서 또 조지 프로이드가 숨진 목 졸라서 숨진 그 사건도 2020년이었고, 점점 그때부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와서 제일 가장 최근에 에이미 코니 베렛을 연방 대법관으로 이제 임명한 이런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그 4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능하면 그 숫자 간단히 제가 이 판세를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Real Clear Politics의 이 표를 좀 보시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지지율도 그 유권자 표에 영향을 미치니까 현재 51%대 43.5%, 바이든 후보가 7.3%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고, 탑 격전지에서는 3.4% 앞서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보겠어요. 지금 격전지를 보면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애리조나에서 전부
아이오와를 빼고는 아이오와주는 0.6%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나머지는 3.7%에서 작게는 애리조나 0.1%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0.1% 앞서가다가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리조나가 다시 그 안전한 민주당에서 격전지로 돌아간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는 애리조나는 그냥 완전히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요. 상원을 보면은 Real Clear Politics는 여러 매체를 다 종합을 합니다. 상원이 지금 47대 53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현재 세 군데를 토스업으로 봅니다. 몬타나, 메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러나 이제 콜로라도, 애리조나 뭐 여러 군데서 이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주 격전지를 빼고는 이미 민주당이 세 개의 의석을 확보를 해서 하나 뺏기기도 해요. 그 덕 존스라는 그 알라바마의 그 초선 의원인데 뺏기기도 하는데 뺏겨도 민주당 대 공화당이 지금 50대 50으로 보면서 이 토스업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 50대 50으로 된다면 바이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카밀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어서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해서 퍼센테이지를 보겠습니다. 538 네이 실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질 확률,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을 89%로 봅니다. 89%요. 많죠? 상원은 77%. 지난주보다 오히려 올랐어요. 지난주 73%였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98%, 지난주에 96%였어요.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바이든 또 민주당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좁히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후보는 미셸 스틸 후보도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70%, 영킴 후보도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76%로 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96%,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4%로 봅니다. 지난주보다 2% 오히려 늘어났네요. 이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은 지난주와 같아서요. 350대 188. 상원은 오히려 그 네이 실버보다 더 많이 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 83%, 지난주보다 1% 늘어났어요. 애리조나,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에서 지금 민주당이 다 공화당 의석인데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주만 격전지로 보고 있어요. 하원은 99% 당연히 그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킨다 해서 역시 이코노미스트도 미셸 스틸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 74%, 영킴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 82%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선 마지막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마음이 어수선하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제일 처음 대선 방송을 시작했던 곳이 한 공원에 낙엽 많이 떨어졌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그 타이어가 고장났기 때문에 저는 타이어를 고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그 조심조심 운전하시고요. 잠도 주무실 수 있는 한 많이 주무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